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동반 가능 4월 23일 개정법령 시행. 둘.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추진 금융소비자법 금융실명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셋.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바우처 4종으로 확대. 활동지원, 주간, 방과 후, 발달재활 9개 지자체 200명 대상 9월까지. 발달재활 연령 기준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CRPD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 법령 정보 전자점자로도 제공. 넷. 언론보도 장애차별 용어 사용 전년보다 23% 증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2024 언론모니터 보고서. 다섯. 2024년 장애인 고용률 3.21%, 전년보다 소폭 상승. 총 고용 인원은 29만 8,654명, 7,331명 증가. 앞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 식당, 공공장소 등 어디든 자유롭게 동반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후속 법령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홍보 내용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거부 금지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시행규칙에서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의 무균실이나 수술실,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당 조리장과 창고 등 제한된 공간에서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갈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조견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 정책국장은 SNS 스토리툰,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대중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거부 사례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 인증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금융거래 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이 은행 거래를 할 시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거나 차별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차원의 제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형석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족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 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금융실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 유형별 응대 매뉴얼이 배포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은 은행에 방문해도 문전박대 당하고 있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 발의를 통해 은행에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금융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을 활동지원 1종에서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등 4종까지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서면으로 제26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복지서비스,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2, 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보면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보완해 개인 예산 기초 바우처를 활동지원의 1종에서 활동지원,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발달재활 등 4종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9개 지자체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8만 6천 명에서 10만 4천 명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거주시설 전환을 위해 시설 한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료 집중형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건강 분야에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재활의료센터 4개소, 권역재활병원 1개소,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1개소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을 확대해 총 42개에서 44개 품목으로 늘립니다. 보육, 교육 분야의 경우 장애 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을 기존 1,896곳에서 1,980곳으로 늘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득, 일자리 분야에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3% 인상, 장애인 공공일자리 2,000명 확대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고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의 4차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훈련센터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체육 관광 분야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또한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 관광지 20개소를 신규로 조성해 182개소까지 늘립니다. 이동 안전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지원, 휠체어 승강 고정 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 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이동권을 강화합니다.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구축 등 재난안전 대응 체계도 강화합니다. 둘째,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올해부터는 의무 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공공기관 1,028개소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은 1.35%로 총 9,582억 원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셋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2, 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사결정 참여, 장애 여성 아동, 인식 개선, 접근성, 생명보호, 학대, 자립, 건강 등 협약 전반에 걸친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넷째,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 약 708만 건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전자점자 형태로도 제공합니다. 최근 공개된 2024년 장애차별 용어 사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언론 보도에서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장애차별적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전국 종합일간지, 지역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및 지상파 방송사 3곳과 종합편성 방송사 4곳을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용어는 기존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인 절름발이, 정상인, 벙어리, 장님, 정신박약, 불구자, 귀머거리, 장애자, 정신지체, 맹인의 10개 단어에 절름발이를 뜻하는 전라도 방언 찐따를 추가했습니다. 분석 결과 신문의 경우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는 1,450건이 검색됐습니다. 이는 작년 1,177건에 비해 23.1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간지 유형별로는 전국 종합일간지 457건에서 547건으로 증가했고 지역 종합일간지는 371건에서 578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제일간지는 349건에서 325건으로 미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방송사 뉴스를 대상으로 모니터한 결과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는 모두 37건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장애차별적 용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사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 가이드라인 제공, 그리고 자동화된 차별 용어 감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내부 기준과 자정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는 대중매체의 장애 관련 왜곡된 보도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1996년부터 언론 모니터를 실시해왔으며 1999년부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 발전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특집으로 다뤄 AI 기술과 장애인이란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누리집의 책자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록에는 장애인 먼저 실천 100대 에티켓과 장애 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이 수록돼 장애인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29만 8,654명으로 지난해보다 7,331명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고용률이 3.9%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해 의무 고용률 3.8%를 초과했습니다. 지자체는 5.92%, 공공기관은 4.05%로 비교적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부문 고용률도 3.03%로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이 2.97%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증가해 민간 고용률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구성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35.8%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으며 여성장애인 비율도 28.7%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용 컨설팅 제공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부문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